채널A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정 보도, 그 이후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2년 전 집에서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땅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둔 건데요. 당시 보도가 나가자 정부, 국회 모두 대책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죠. 정말 달라졌을까요? 다시 간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40대 여성이 어린 아들과 숨진 채 관리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고 한성옥 씨와 아들 김동진 군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된 서울 관악구 아파트 앞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지만 죽음을 맞게 된 모자의 사건은 탈북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탈북민 정착 상황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정부는 탈북민 취약계층 553명을 발굴했고 감사원은 15년 만에 탈북민 정착 지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원 정책들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취재진에게 들어온 또 다른 제보. 혼자 살던 탈북민 24살 박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숨진 박 씨가 발견된 건 이곳 반지 앞방입니다. 경찰은 연락이 안 된다는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숨진 지 수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10대 초반에 부모와 함께 탈북한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호일을 시작했다는 박 씨. 지인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갑질에 시달려 급히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말합니다. 경호일을 하는데 페인트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치우다가 건축이라는 사장님 옷에 튀겼대요. 비싼 옷이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세탁비로 저도 그래서 어떻게 양복이 1,000만 원이냐.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다던 24살 박 씨. 어려움을 터놓을 곳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왔는데 좀 쓸쓸하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박 씨가 금전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고 한성옥 씨의 지인이자 탈북민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한유진 씨. 맨날 며칠 잠도 안 왔어요. 그때는. 바뀐 거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탈북 주제, 이 말은 달고 살아요. 태도 자체의 문제예요. 탈북자에 대한 태도. 문제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단 겁니다. 정부가 탈북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했지만 2년 새 응답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미응답자의 80% 이상은 전화번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을 돕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 탈북한 청년들도 실효성 있는 정착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대학을 가려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남북하나재단에도 전화해보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냥 그래서 그 상태로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통일부 예산 탈북민 하나 세트 이런 예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과연 저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많은 탈북민들. 단순 지원을 넘어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